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숙명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 강사입니다. 자, 우리 숙명여고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주 긴 시험 기간 동안 이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요. 모든 시험이 바로 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어는 물론 시험을 금요일에 봤지만 이제 어제 시험을 끝내고 아마 기분 좋게 지금은 좀 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던 국어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나는 그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요것들을 한번 저랑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조금 기분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다원에서 숙명여고만 전담으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저와 함께 수업했던 친구들, 우리 재원생의 50%가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기쁘고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사실은 저를 믿고 또 따라와준 우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뿌듯함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00점을 맞은 친구들 중에서 원래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물론 이 친구에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도 본인의 이 어떤 눈부신 성장이 자랑스러웠는지 저한테 소개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랑 처음 만난 거는 1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는 저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좀 아쉬운 3등급을 받았었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1학기 기말고사에 96.9점을 받아서 전교 6등을 찍고 그리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딱 100점을 받아서 전교 1등까지 찍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이나 여러분들의 이제 숨어있던 실력을 끌어내주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강사라는 거 조금 언급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리뷰하겠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기준으로 소단원이 4개가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직전 시험이었던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소단원이 무려 7개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와 비교했을 때 학습적으로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밑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선 소단원 4개의 제가 목차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단원은 아주 무난합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김현수의 뉴욕 제과점, 그 다음에 현대수필, 우리가 존엄한 이유가 각각 한 편씩 수록되어 있는 문학 소단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2개의 소단원은 모두 문법 단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 두 번째는 중세국어인데요. 이걸 왜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숙명여고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일한 시험에서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를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한글 맞춤법을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중세국어를 2학기 기말고사에 나눠서 냈었는데요. 요번에는 처음으로 중세국어와 한글 맞춤법을 모두 한 시험에 포함시키면서 이게 보여지는 소단원의 개수는 적지만 사실 문법의 서로 다른 영역이 2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다 보니 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에서 유인물이 빠지면 좀 섭섭한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신 개별 프린트가 있었고 그 프린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현대시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2작품, 김명인의 그 나무,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 있었고 하나 더 고전시가 조위의 만분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만분가의 전문이 수록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었겠지만 그 앞부분과 중간 부분 일부분만 가져오셔서 외부 지문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이제 조금 짧은 분량의 그래도 고전 시가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 처리를 해놨는데요. 문법 프린트에 곽주의 현품 곽시연간이라는 근대국어 편집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자료는 저도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 받아왔어요 하고 저한테 프린트를 공유해 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료이고 제가 숙명여고 10개년 기출을 다 뒤져봤는데도 절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저희 동료 선생님들께도 한번 수소문을 해봤어요. 혹시 이거 아시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대치에서 지금 10년 이상 고등 내신 맡고 계신 저희 옆자리 선생님께서도 그게 뭐예요? 처음인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준비를 하는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이것과 관련한 타학교 기출문제가 있는지 정말 여러 군데 막 여쭤보고 알아보고 뉴스도 읽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제 비율을 살펴볼 건데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총 30문항, 객관식 100%, 선원 수령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를 살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문학 절반, 문법 절반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7%를 담당하고 있는 어휘는 이제 교과서에 1단원과 2단원 맨 뒤에 보면은 대단원 어휘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한 문항씩 출제가 되면서 이제 2문항이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거의 절반씩 문학 문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끝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한테 시험이 되게 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바로 세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숙명여고는 국어시험에서 2개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렇게 좀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2개 내지는 3개 이상을 답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30문항 중에 2개 고르시오 유형이 딱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정교한 사고 과정이 조금 단순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 5년간 처음으로 2 문법 영역이 모두 출제가 되었었다. 이게 이제 출제 비율의 특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의 총평은 한마디로 쉬웠다. 쉬운 시험이었다. 그런데 그 쉽다고 모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문법이 2개 출제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까 봐 열심히 노심초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노력이 약간은 허무할 만큼 쉬웠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학, 문법, 어휘, 언어 영역도 특별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치열한 숙명여고에서 변별이 될까 했는데 변별이 조금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출제되지 않았고 숙명여고는 늘 이런 출제 기조를 보여왔지만 언제나 교과서에 아주 충실하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방향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별이 되지 않았다는 건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바로 어제 끝났지만 이제 바로 이어질 12월의 기말고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 각오가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전부 다 무난해서 제가 따로 언급할 문제는 없었는데 이 촬영을 하기 직전에 제가 학생의 연락을 받고 굉장히 급하게 PPT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20번 문제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문항이 오류가 나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오류인가 하고 지금 같이 살펴보면 자, 20번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을 검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 이제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까지 한 문장씩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 구성상 선택지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1, 2, 3, 4, 5는 각 왼쪽에 있는 문장에 대한 이제 분석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기와 띄어쓰기 각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원래 기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 저 다 맞았어요 라고 연락이 왔던 친구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5번을 고른 거죠. 이유가 뭐냐? 자, 미음 보시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북엇국이 먹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일어나자마자 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일어나라는 어간 뒤에 자마자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지금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고 일어나자마자를 모두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틀렸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북엇국이 먹고 싶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어국은 국어라는 단어와 국이라는 단어가 지금 합성이 된 형태인데 이때 국어는 한자어이고 국은 고유어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서 우리가 이거 발음을 국어국이라고 하지 않고 국어국이라고 된소리로 발음을 하죠. 이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은 반드시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국어국이 아니라 국어국으로 표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가 아니라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표기 맞음이 적절하지 않고 표기 틀림, 띄어쓰기 모두 틀림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지금 복수 정답으로 인정받은 선택지가 바로 2번이에요. 표기와 띄어쓰기가 모두 틀림. 그래서 사실은 이 니은도 보시면 커피값 계산은 내가 할 테니 밥값은 네가 해라 할 때 여기 커피값에 방금 설명드렸던 북어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커피값도 커피라는 명사와 값이라는 명사가 서로 합성이 됐고 그 사이에서 커피값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커피값이라고 된소리 발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 경우는 커피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외래어와 고유어 사이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니은을 보자마자 출제 포인트가 여기 시옷에 있다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채고 아, 시옷 쓰면 안 되는데 시옷 틀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기 틀림, 적절한 선택지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 관련해서 이 2번 선택지가 적절하려면 띄어쓰기도 모두 틀려야 되는데 지금 니은 문장에는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5번 선택지를 보고 5번이 너무 적절하지 않으니까 2번에 표기 틀린 건 맞게 알겠어? 근데 띄어쓰기 틀린 거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5번이 틀리니까 이걸로 가자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출제 포인트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테니 라고 하는데 사실 요 태가 내가 할 터이니 라는 의존명사 터와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니가 줄어든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의존명사는 앞에 붙은 관용어와 반드시 띄어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테니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은에서는 띄어 쓰기가 틀린 부분이 없고 그래서 2번과 5번이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숙명여고에서 가뜩이나 시험이 쉬웠는데 문법 한 문제가 복수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등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예상 등급 컷과 제가 이제 만점자 수를 공개할 예정인데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방금 제가 수정한 따끈따끈한 가장 최근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교의 국어 만점자가 모두 78명. 네, 그래서 거의 8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제 모두 다 국어 100점이 되었고, 요게 20번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된 후의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요 20번의 영향이 좀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숙명여고의 전교생 수와 그 다음에 이제 78명이라는 만점자 수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서 내신 등급을 환산을 했을 때 1등급 커트라인은 딱 100점까지입니다. 그래서 100점 받은 모든 친구들이 이제 1등급이라는 숫자는 뜰 텐데 사실 이제 저한테 100점을 받았는데도 아이들이 2등급 뜨는 거 아니냐, 1등급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이렇게 쉬운 시험에서는 100점이든 97점이든 거의 변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적고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평균이 83에서 85점 정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죠. 보통 고등학교 국어 시험의 평균이 60점대에 형성이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평균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기말고사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될까? 어쨌든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숙명여고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과서 위주이고 저희가 지금 남은 교과서가 3단원하고 4단원인데요. 3단원은 역시나 문학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가 3편 해서 월명사의 제망매가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은 순서대로 향가와 시조와 사설시조입니다. 즉 고전시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전시가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숙명여고 이번 기말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두 번째 춘향전이라는 고전 소설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국어 공부한 경험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 문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서는 고전 시가까지는 조금 다뤄봤어요. 근데 가장 약한 영역, 가장 학습 경험이 적은 부분이 바로 고전 산문입니다. 그래서 춘향전은 보면 어휘풀이 없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단어예요, 막 낯선 사자성어, 한자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보여서 춘향전이 가장 핵심 변별 단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단원 보면은 백석 시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요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될 거고 더불어 요 3단원의 소단원 학습 활동에 보면은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 나와요. 그래서 백석과 윤동주 정말 이 현대 시를 대표하는 필수 시인들의 작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소설 박완서의 겨울나들이까지 출제가 모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난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어렵게 꼬아내는 것도 있지만 시험 범위를 늘려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소단원 4개로 적었지만 아마 기말고사는 국어 선생님들께서 기를 쓰고 정말 방대한 시험 범위를 설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단원은 문학은 아니고 이제 화법과 작문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 해서 독서가 3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쓰기, 협상하기. 이제 아이들이 또 약한 부분이 토론, 토의, 협상 이런 화법 작문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텍스트 자체가 길고 읽을 것이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벌써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사실 조금 누구나 아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시험일수록 더욱더 도끼를 품고 완벽하게 인내심 가지고 성실하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마 다들 느꼈을 거예요. 숙명여고는 나의 노력이 나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위축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할 길을 쭉 나아가면 분명히 시험이 그 노력을 결과로 보상해 주게끔 출제가 되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을 예상을 한다면 그 어려움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아주 도끼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일단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교과서가 중심으로 출제가 될 거니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 교과서, 학교 선생님 프린트, 필기, 수업 여기에 좀 가장 충실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제 시험이 끝났고 곧 있으면 아주 긴 추석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험 끝나고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막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뭐 10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추석 연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예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시험 끝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고 놀 수도 있겠지만 그 긴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이 기말고사를 미리 대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이 필수 문학작품 교과서 3단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백석 작품과 윤동주 작품을 추석 특강으로 지금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추석 특강은 이제 밑에도 아마 지금 일정이 같이 떠 있을 텐데 그거 확인해서 전부 다 하루 정도 내가 추석 연휴가 열흘이라고 한다면 하루 정도는 국어에 투자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놀러 오면 저랑 같이 즐겁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내신 기간에 제가 직접 여러분과 함께 이제 훈련을 들어가게 될 부분인데, 숙명여고는 어쨌든 기출 문제를 정말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문법 문제를 다 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점점 숙명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고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쫙 있는데 뭐 백성, 중국 뭐 이렇게 막 어떤 명사들을 나열해 놓으면 다 맞는데 아주 중간에 하나만 딱 정답이 아닌 걸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함정을 자주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숙명여고의 정답과 오답의 포인트들을 이제 모두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하는 그런 숙명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간략하게 전달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게 될 건데요. 저희 수업은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매주 3시간씩 고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항상 매주 오면은 테스트를 보고 저는 그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규 진도를 2시간씩 꽉꽉 채워서 이제 아이들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의 특징은 친절하고 꼼꼼하다. 그리고 아주 인원이 많진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명 한 명 다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거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막대한 양의 선별되지 않은 문제를 막 던져주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제가 아이들이 직접 풀게 될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고, 아,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꼭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선별해서 양질의 과제와 양질의 테스트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국어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숙명 기출은 물론이고 강남권을 포함한 전국 300여 개 이상의 학교의 내신 기출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사실 숙명여고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뭐 다른 동네의 여고가 숙명여고랑 좀 문제가 비슷한데 이 문제가 되게 좋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에 있어서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과 같이 풀었던 직보 교재인데요. 숙명 6개년 기출 모음을 쫙 이렇게 모아주니까 아이들이 이 문법 문제를 풀면서 이번 중간고사를 풀 때 훨씬 더 체감 난도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을 위한 모든 교재와 자료는 전부 다 이제 제가 직접 자체 제작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저의 예쁜 손필기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학생들이 워낙 필기를 잘하고 좋아하고 글씨도 예쁘게 잘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필기를 주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필기를 막 이제 저한테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필기 욕구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고 있다 얘기를 드리고, 복습 테스트와 모의고사 모두 실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손때 묻혀가면서 열심히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이번에도 잘 반영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새로 찾아오시면은 저의 이 품 안에 들어와서 저의 이제 아름다운 케어를 받으면서 쑥쑥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번 저와 중간고사를 함께 했던 친구들 그리고 어머님들의 수강 후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수업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석 특강, 그리고 이제 기말 내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말 내신 전까지 굉장히 좀 텀이 길어요. 그래서 추석 특강에 오면 그냥 단순히 일회성 특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자료도 다 지금 준비해서 챙겨드릴 예정이니 꼭 부담 갖지 말고 특강 때 놀러와 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